연대 고대 경영학과 일반 편입, 그것도 최초합으로 이관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되게 이관왕했기 때문에 아마 어떤 학생이 추합이 됐을 거예요. 누군가는 만세를 불렀을 것 같아요. 경영학과 추합은 참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제 얘가 두 개 붙었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연대 경영을 선택을 했는데 그럼 고대 경영은 예비 1번이 이제 붙는 겁니다. 이 학생 말고 또 한 명 있어요. 또 한 명이 또 그 학생은 또 고대 경영을 선택을 해갖고 이 학생 연대 경영 선택하고 그 학생 고대 경영 선택한 이유는 간단한 이유입니다. 집 근처입니다. 학생들 의외의 이유로 또 선택을 하대요. 이제 그 학생한테도 그 묻길래 야 경영학과는 연대 경영 가야 되지 않냐 그러겠더니만 선생님 뜻밖이네요. 선생님이 고대 나오셨으면서 아니 그걸 떠나서 아니 저는 또 집이 근처가 그쪽이라서 좀 고대 경영 갈래요. 또 지라든가 시험 그 실적은 고대 경영이 또 더 좋아요. 또 근데 일반적인 또 인식은 이제 뭐 구체적인 증거가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보통 뭐 연대 경영 또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죠. 그 지방에 가면 또 고대를 더 좋아합니다. 저는 대학 갈 때 연대는 생각도 안 했어요. 처음에 사실 약간 서울하고 그런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 학생은 이제 집도 이 근처고 학원도 이제 근처다 보니까 신촌에서만 다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신촌이나 그 강남은 어차피 뭐 제도가 똑같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거 제 교재가 같고 뭐 모든 시스템이 똑같으니까 그건 장소적인 차이밖에 없는데 학원 원장님들은 또 자기 학원 매출이니까 또 신촌으로 오게끔 하고 이제 강남으로 오게끔 하고 또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그 진행 방식은 학생이 뭐 본인이 일단 자기 경험을 쭉 얘기할 건데 그 뒤에 보시면 뭐 합격생 수기 중에 첫 번째 수기가 이 학생이 쓴 겁니다. 합격생 그 생생 수기라고 해서 27쪽에 보시면 있죠. 이게 이제 이 학생입니다. 이제 그것도 활용하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도 그 합격생 수기를 요거죠. 띄워놓을 텐데 학생도 설명할 때 잘 기억 안 나면 본인 거 보면서 해도 돼요. 그죠? 잘 설명 잘 안 날 겁니다. 쓸 때 해라. 자기가 뭘 썼는지 기억이 잘 못하더라고 물어보니까. 예, 그래서 이 학생 9월 달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준비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할 게 많으니까 9월, 10월, 11월, 9, 10, 11월 제대로는 3개월밖에 없고 또 12월 달은 또 기말고사가 있어요. 기말고사랑 같이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생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하느라고 본인이 되게 바빴는데 한 들어보시고 궁금한 건 또 질문해 보시고 질문 언제든지 중간에 말 자르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손 들고. 그죠? 여러분의 음성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요 마이크를 통해 들어가니까. 본인 소개하고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연대 경영이랑 고대 경영 일반 편입 최초합한 학생입니다. 일단 저는 선생님이 말하셨던 대로 제가 좀 늦게 편입 결심을 해서 9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기본반은 거의 못 듣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빨리 이제 인강으로 기본편을 들으라고 하셔서 기본편을 빨리 듣고 이제 수업에 임하게 됐는데 제 생각엔 기본편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수업 때 선생님께서 설명을 다 못 하실 거예요. 그 개념적인 논술 개념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못 하실 거기 때문에 기본편을 미리 듣고 그 개념들을 이해해서 그거를 수업 때 선생님 설명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 9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그 기출 문제들을 엄청 봤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봤을 때 학기 병행을 했다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랑 논술 공부랑 이렇게 병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밸런스 맞추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논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일단 학점도 들어가기 때문에 학점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때 되게 어떻게 하지? 그리고 중간고사를 공부를 많이 못해서 학점을 망하고 이제 기말고사 때는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했지만 기말고사도 이제 논술 시험이랑 완전 겹쳤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논술에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논술에 다 집중했어요. 기말고사는 그냥 일단 나중에 생각하자 이러고 그냥 논술에 집중하고 논술 끝나자마자 논술에 썼던 거 다 머리에 지워버리고 기말고사를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썼다시피 선생님께서 매주 숙제를 주세요. 기출문제를 선생님께서 수업 때 못 다루신 걸 풀어와라.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숙제를 하지 않으면 첨삭도 못 받아요. 그러면 자기가 부족한 게 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못하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숙제를 꼭 바쁘더라도 시험 기간이더라도 꼭 그 개요라도 써가시면 선생님께서 첨삭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자기가 나머지 공부를 막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뭐 다시 쓰기 이런 거를 이제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하더라도 숙제는 꼭 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첨삭이라는 메리트를 얻어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이 학생이 강조하는 게 자기 너가 이제 공부한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위주로 해서 설명해 주면 된다 했더니 첫 번째 저는 둘이 이거는 합을 맞춘 게 아닙니다. 저도 이 학생이 뭘 말하는지 저도 궁금해요.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이제 물론 언제 시작했다는 건 뭐 당연히 정보니까 하는 거고 열심히 쓰고 첨삭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흘러들으면 안 돼요, 정말로. 예, 이거는 자기가 수업 들어봤더니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첫 번째 수업 열심히 따라가면서 이제 쌤 시킨 걸 좀 열심히 하면 일단 좋다. 이제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정보들, 그죠? 그런 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저는 과는 비동일 계였고 어문 쪽이었습니다. 왜다 보니 외국어겠죠? 그리고 일단 저는 토익 같은 경우는 다 미리 준비한 게 있어서 제 점수 한 900점대 중반 정도였고 미리 준비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연대 같은 경우는 과마다 토익 점수가 있는데 경영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학기 갈수록 토익에 대한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따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 학점 같은 경우는 4점대 초반이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비동일 계였지만 경영 수업을 한 5-6개 들어서 그거를 자소서에 썼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경영학과 수업 들은 게 혹시 그 과목명 기억나요? 근데 사실 다 기억나는데 네. 말해요? 예, 경영학과 자기 수업 들은 과목, 그죠? 저는 이제 경영학 원론이랑 마케팅이랑 회계원리, 재무관리 그리고 뭐든 국제경영론 한 이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 과목만 들어도 자기가 그 수업 안에서 활동을 하지 않아도 경영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그 수업 안에서 한 과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제 하나가 뭐였죠? 재무관리? 네, 그 과제들을 중심으로 자소를 써도 되니까 전 그런 방식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활동들이 경영 관련 활동은 전혀 없었고요. 저는 동아리 하나 했는데 그것도 학업 관련 동아리가 아니라 그냥 약간 활동적인 동아리였는데 제가 거기서 임원진이어서 그거 관련된 경험만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서류 같은 것도 제출하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영어 성적만 제출했어요. 그 서류 제출이 영어 성적만 제출했어요? 네, 영어 성적인데 토플이랑 기관 토플, 토익은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근데 고려대는 토익도 같이 제출했습니다. 저 영어 성적 3개만 제출했어요. 토플, 토익, 또 기관 토플. 또 기관 토플 또 다른 거야? 네, 또 다른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게 없어서 영어 성적이라도 제출하다. 근데 제가 또 뭐 그렇게 막 고득점은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일단 제출할 게 없으니까 뭐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도 참 이게 이제 어느 한 학과만 붙었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데 그래서 뭐 근데 또 이게 또 크로스에서만 있죠. 뭐 과가 다른데도 이거는 하기도 해요. 기억이 나는 한 3년 전에 전역 때 동문학과 학생이었는데 이제 동문학과로 가려고 하는데 고대 동문학과는 티오가 있었고 연대 동문학과는 티오가 없었어요. 발표하고 나서 보면 티오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대는 그래서 외국어로 자기는 외교관 되는 것도 꿈이기도 했고 해갖고 그래서 결국 그걸 부각을 시키자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고대는 동문학과 붙었는데 연대는 정형과로 붙은 거예요. 이 학생이.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건 완전히 이상한 거죠. 사실은 하나는 인문 한 사회잖아요. 그래도 그 극복을 한 거지. 그 학생 논술을 극복한 거지. 사실 연대 같은 논술 아주 잘 쓰는 학생인데 또 스펙이 좀 화려했어요. 또 온갖 활동을 지금 들어가자마자 그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막 온갖 활동 다 하더라고. 자기는 또
또 다른 꿈이 있다고. 그런데 이 학생은 논술을 극복했네요. 한두 가지는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자기는 그게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 학생은 분명히 이런 부분에 서류에서는 감점을 받았어요. 감점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걸로 극복이 된 겁니다. 딴 거는 이제 학점이 더 좋았고, 그리고 논술이 이제 그죠? 물론 딴 학생보다 월등히 더 좋았을 것이고, 비동일 계열이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비동일 계열 학생들은 동일 계열과 다르게 이제 내가 지원 전공에 대한 우길 게 좀 필요하다. 그죠? 필요하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증거라는 게 결국은 뭐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공부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관심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득점 포인트입니다. 요거 득점 포인트예요. 요거도 득점 포인트입니다. 요 하나가 감점 포인트예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약점이었지만, 이거 갖고 크게 900점 돼도 요것도 득점 포인트입니다. 연대는 상관없다 그래요. 연대는 여러분이 토익 점수가 점수로 반영이 안 돼요. 거기는 최저 커트라인 기능, 여러분 고등학교 때 최저 학력과 같은 지원 자격입니다. 그래서 그 경영학 같은 800점이죠. 대부분 800점일 겁니다. 사회과학 다 800점. 어디더라고? 신방과인가? 미디어학과인가 900점이 그렇지 않나? 그게 좀 높죠. 900점이고 나머지 이제 800이고, 거기는 뭐 990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연대만 놓고 보면은 이제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고대도 붙었기 때문에, 고대는 스펙입니다. 고대는 스펙이다 보니, 스펙은 점수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900점도 중반 정도면 좋은 겁니다. 이번 800점도 후반도 붙고 막 했어요. 후반인데, 보세요. 그러니까 800점도 후반도 붙습니다. 제가 700점대 후반도 붙는 거 봤습니다. 예전에 707점 붙는 거 봤는데, 근데 이제 700점이기 때문에 붙은 게 아니죠. 붙은 학생의 점수가 700점인 거죠. 다른 게 좋았다는 거겠죠, 사실은. 그죠? 다 나쁘면 절대 못 붙을 거니까. 이런 참고로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없는 경우에도, 그죠? 경영학과 관련된 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합격은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뭐 둘 다 더 주면 더 좋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전적 때는요, 일단 공식적으로 전적 때는 여러분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생 중에 학점 운영제도 붙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의식 안 했대요. 의식 안 했대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비동일 계열인데 경영학과 두 개를 다 붙었다. 이건 그죠? 쉽지 않은 케이스죠. 지금 혹시 연고대만 준비하셨는지 아니면 일반 다? 지금 학생 질문이 좀 저는 연고대만 준비했는지 아니면 편입 영어까지 예. 준비했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저는 연고대만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9월 달에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원에 상담을 갔더니 둘 다는 못한다고 하나에만 집중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영어 편입 영어는 문법이나 단어 같은 게 중요한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약해서 그냥 논술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1, 2월달, 3월달, 5, 6월달, 요럴 때 저는 이제 학벌을 확인을 해보고 이제 그 편입 영어로 가는 것도 필요한 학생이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 학생 말했지만 솔직한 얘기죠. 학벌 바꾸는 게 1차적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편입은 저는 무조건 합격 위주로 나는 지도를 해요. 여러분의 꿈과 희망도 중요하죠. 문과생은, 저도 문과 출신인데 어차피 졸업하고 나면요 다 시험을 쳐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주문하는 논술 공부에 대한 걸리는 시간은 주당 10시간 정도입니다. 예. 9월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개설해 주신 커리큘럼을 다 모두 듣고 몰아서 압축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중에 몇 가지만 선택적으로 들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9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선생님 커리큘럼은 이제 3월 달부터 있으니까 그걸 다 들었는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들었는지 궁금하신 거죠? 저는 일단 기본편만 2배속, 아니 1.5배속, 2배속으로만 듣고 바로 이제 실강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실강 같은 경우 그러고 이게 동영상 강의, 그러니까 밴드로 듣는 동영상 강의도 있고 이제 와서 듣는 실시간 강의도 있는데, 저는 실시간 강의를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동영상 강의 제가 들어봤는데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실강 직접 교실 와서 듣는 게 좀 더 집중도 잘 되고 더 좋은 것 같아서, 너무 막 바쁜 거 아닌 이상은 교실 와서 듣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교실 와서 듣는 실강은 이제 다른 얘기 같아요. 근데 그냥 추가로 말한 거예요. 밴드 얘기죠. 네. 그죠? 저는 선택적으로 들었습니다. 일부는 기본편은 이제 인강을 듣고 왔다 그런 뜻이죠. 네네, 그 수업 맞아요.
그럼 무슨 과목 들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본인 수업 들은 거. 저는 기출, 연고대 기출이랑 음. 그 인강에서 기본 유형표 들었고. 기본 유형편이랑 음. 현강에서는 기출, 연고대 기출편이랑 기본 유형표죠. 실- 그리고 고대 기출, 연대 기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필수 커리죠. 최소한의 필수 커리. 예, 그리고 이제 실전 연습, 그죠? 네. 실전은 풀셋 들었죠. 하프는 못 들었죠. 못 들었어요. 그죠? 풀스랑 마지막 달에 직전판이죠. 직전 파일 이렇게 줘. 직전판, 연고대 둘 다 들었나요? 네, 둘다 요거는 직전판은 이제 주당 4회 하는 겁니다. 주당 4번 하는 건데 4번 수업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한 달치, 원래는 정식적으로 한 달치 수업인데 이거는 그 주에 시험이다 보니 고대 4회, 연대 4회 이렇게 갔거든요. 고대 4회, 연대 4회. 9월 달에 왔지만 지금 들을 건 거의 다 들었죠, 사실은. 여기서 빠진 게 이제 전문 강좌는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작년에 전문 강좌 2개 했었거든요. 전문 브릿지 강좌가 독해 전문 강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연대 수시 엄선 특강이라는 걸 해요. 그건 이제 수시 문제 중에 제가 수시 문제를 교재 되게 많이 다루는데, 다루지 않는 수시는 이게 범위가 그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래서 다루지 않는 것을 별도로 모아갖고 별도로 합니다. 이거 3개는 안 할 수가 없죠. 아까 그랬잖아. 실전 연습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프가 있고 풀셋이 있거든요. 하프는 1시간 정도 연습. 이거는 이제 2시간 풀 하는 건데 9월 달에 왔기 때문에 이미 하프는 끝난 시점인데 여기까지 할 필요 없었죠. 9월 하프 시작하는 시점인데 그거 할 시간이 없었죠. 그리고 직전 파이널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때 가면요. 머릿속에 일말에 다른 게 남아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막 논술을 가득 해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 해봐요. 매일 해봐야 되는데 매일은 못하고 주당 4회 정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먼저 한 주, 연대 한 주 여기까지 했는데 벌써 이거는 이제 인강으로 들었다고 했죠.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다 현강으로 들었고. 특히 그 실전반은 무조건 현강이 좋아요. 와서 시험 보는 건데 인강으로 시험 보는 게 연습이 좀 잘 안 되죠. 아마 공부할 거는 제가 봐서는 다 수업을 들은 것 같네요. 그죠? 또 질문 혹시? 어떤일기의 어문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정확히 어떤 건지 여쭤봐도 어떤가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약간 네, 과가 마치고 말씀드릴게요. 과가 네. 이상해서. 연거출 되면 학생이 정보 그러면 드러날 때는 있어갖고 오늘 촬영 끝나고 쉬는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문기 쪽이니까 그죠? 질문 있어요. 잘 하셨는지 9월부터 연대 기출 풀으시면서 좀 도표를 저는 아예 논술 문제를 9월달부터 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도표 감각을 키웠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도표 특강 못 들었지만 이제 열심히 숙제하고 선생님의 이제 풀이를 듣게 되면서 조금씩 감을 잡아가시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고원 여러 훈련하면 금방 됩니다만 이제 그 싫어하지 마요. 의외로 이제 그게 싫어서 이제 그 인문 논술을 일부러 가고 근데 그거는 이제 좋은 방법 아니고 절대 여러분이 극복 못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니까 그건 제가 볼 때 전혀 걱정할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사회논술 보는 학과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질문 혹시? 예. 지원 동기 대충 어떤 지원 동기 말씀하시는데 비동일 계다 보니까 왜 내가 그래서 비동일 되면 왜 내가 경영학과로 바꿔서 지원하게 됐는지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영을 수업을 제가 들었으니까 그거를 관련해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른 꿈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지원 동기인데 자기가 이제 어문에서 경영을 갔잖아요. 포인트를 어디에 뒀다는 거죠? 경영 수업 들은 것 중에 어떤 프로젝트, 수업. 어떤 보고서나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른 꿈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경영으로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다. 요걸 활용했다.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렇게 우리가 뭔가 활용을 해서 얘기하려면은 객관적 팩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없으면은 이제 우리가 내가 무슨 책을 보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가급적 자기가 동일결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뭐 계절학기도 있고 2학기도 있으니까 그때 활용해도 돼요. 예, 또 질문 아까 예.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해이 아무래도 잘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라는 게 그 큰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까 9월에 논술을 처음 접했다라고 하셨는데 약간 수능 국어의 독서 지문 같은 그런 독해력이 큰 작용을 하는지 여쭙고 저는 수능 국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특히 비문학에서 좀 애를 먹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특별하게
독해력이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논술도 되게 많이 봤는데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뭐 특별하게 제가 독해력이 막 그렇게 좋아서 합격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문제를 풀면서 이게 문제의 유형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체계화 시켜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런 걸 체계화 시켜서 어떻게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었는데 어떻게 뭐 합격을 하게 되어가지고. 근데 네. 학생이 얘기한 것은 이렇게 말하지만,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비문학이 좀 약했다. 그리고 논술은 다 떨어졌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2년 다녔잖아요. 세월이 짧지 않죠. 고등학교 3년 거쳐서 이제 자기가 입시 준비했고 대입은 다시 2년 동안 편입 준비한 건 아니지만 어문결, 그러니까 어문결이나 이제 사회과학 계열이나 철학과 계열 쪽은 아무래도 이제 글쓰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문과생들의 특징이긴 하지만, 그래서 또 상경계열 유리한 것은 도표 같은 데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학과마다 특성이 있는데, 이 학생은 고등학교 때 자기 경험상 독해가 약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4점대 학점을 유지하려면은 독해 약해가고 못합니다. 그죠? 대학교 외대에서 4점대 평균 학점을 유지할 정도가 독해 약해가고는 절대 불가능해요. 어문계열 쪽에. 그래서 본인은 고등학교 때 경험에선 그런데 이제 어문계열인데 외국어, 이제 외국 독해가 마찬가지니까 제가 볼 독해가 그동안 굉장히 늘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외국어로 된 글을 읽고 이제 정리하고 막 쓰고 했던 그 경력이 이제 우리말로 바꿨을 때는 이제 그때 빛을 발해요. 그렇지 않고는 제가 그래요. 물론 한번 한과 붙은 이 학생을 제가 굳이 내가 초빙한 이유가 그 한과 붙은 학생도 물론 잘하는 건 한데 두 개 학과를 붙었다는 것은 이제 사실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거거든요. 서로 다른 교수가 서로 다른 문제를 봤을 때 합격생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것도 최초합이니까 추합도 아니고. 그렇다 본다면은 절대 독해가 약했을 리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본인 독해력이 늘었다는 사실. 네. 다른 질문. 되게 잘 쓰신 것 같은데 혹시 자신만의 그런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포인트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중요했을 때요? 저 같은 경우는 딱 그 진짜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었을 때 약간 자신에 대한, 자신 답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연대 문제를 딱 풀러 갔는데 1번 문제는 굉장히 괜찮은데?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2번 문제 딱 넘어가 도표를 딱 해석할 때 이게 맞나? 내가 쓴 답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엄청 했던 게, 그 기출문제에 들어있던 답이랑 좀 많이 좀 결이 달라가지고 이게 맞나 싶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든 붙든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답을 쓰고 나오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시간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제가 생각한 답대로 썼던 것 같은데 그게 답이 되었던 것 같아서 약간 그 하면서 자기 답에 대한 확신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학생 질문을 쓸 때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학생 답은 제가 그 복원을 받아놨습니다. 나중에 그 책에 실릴 겁니다. 기출 답안에. 합격생들한테 제가 그 답안 복원을 시켜요. 학생들이 저한테 마지막 과제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광의 과제물이긴 하고 합격을 한 학생한테는 부탁한 거니까 학생들은 마지막 귀찮은 작업이기도 한데 그거는 제가 받을 때까지 전화해서 갈굽니다. 왜 아직 안 보내는? 이 학생은 바로 보내왔어요. 사실은 바로 보내왔나?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아주 적극적으로 학생은 덜컥 2개 붙었기 때문에 무려 2개 학교 문제 4개를 풀었어야 되는 아주 고된 작업을 마지막으로 연대 문제 1, 2번, 고대 문제 1, 2번을 이 학생 충실하게 답안을 제가 이제 후배들이 너 답안 보고 공부해야 되지 않냐, 그죠? 너도 그렇게 공부했지 않냐 해갖고 살살 설득을 했는데 아주 선뜻 흔쾌히 답안을 적어줬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봐도 감이 좀 잘 안 와요.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압니다. 이렇게 썼구나. 이제 이런 의미가,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물론 본인 답안하고 좀 다를 수 있죠. 아마 더 못 썼을 수 있죠, 사실은. 실제는 더 잘 썼을 겁니다. 그때는 완전 초기 발달했을 때고, 한 달 이제 쉬었다가 이제 와서 복원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쓴 답안이 아니라 이제 학생이 이렇게 썼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그죠? 이런 소스일 텐데, 제가 합격한 여러 명한테 받아놨으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기출문제 할 때, 그것도 같이 책에 다 싣습니다, 제가. 네, 그때 책을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 이제 이거는 약간 추상적이긴 하죠. 자기 답에도 확신을 가져라. 한데, 이거는 참 이게 말로, 학생들마다 말로 설명하시는 포인트가 좀 다르긴 해요. 이 학생은 그렇게 느꼈지만,
이게 어떻게 딱히 뭐라고 말해. 물론 중요한 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건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해주는 그 모든 게 중요한 것들인데, 이 학생은 이제 그 논술이다 보니 내가 쓰고 있는 답에 대한 여기 또 학생 썼네 보니까 그죠? 소신대로 써라라는 말 적어놨네요. 그죠? 그래서 시험 당일날 소신대로 써라. 본인이 이제 그 본인이 이게 쓴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네요. 네, 그죠? 그냥 큰 것만. 예. 고대 문제도 갔는데 약간 이게 맞나? 이렇게 써야 되는 거 맞나? 해서 그냥 썼어요. 근데 그게 맞았던 거죠. 그래서 약간 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또 다른 질문? 기때랑 현역때랑 비교를 생각을 해보셨을 때 가장 큰 점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편입 때랑 현역 때 논술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솔직히 현역 때 그냥 수능 끝나고 논술학원 한 2주 정도 다니고 봤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막 주의근사 뭐 이런 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런 거 이제 전혀 몰랐고 그냥 답만 쓰는, 형식 없이 답만 쓰는 그렇게 현역 때는 공부를 했는데, 편입 때는 약간 제가 처음에는 논술이 되게 추상적이고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강의 듣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형식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 좀 형식에 맞춰서 써야지 그 답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편입 때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편입 논술은 제시문을 보면요, 그러진 않고 그냥 정말 고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고 독해하는 데가 이게 뭐지? 라는 게, 아까도 학생이 그잖아. 자기가 쓰면서도 이게 말이 맞나? 1번은 내가 잘 썼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2번은 이게 맞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게 맞겠지?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건데, 그게 이제 맞았던 거긴 하죠, 사실은. 근데 그게 우연이고 어떤 그 운이 좋아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이제 학생들이 연습했기 때문에 자기 판단을 자기가 믿는 것도 근거가 있잖아요. 자기가 틀렸는 게 확실한데 믿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맞다고 생각해서 믿은 건데, 편입은 고등부 때 논술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낯선 것은 아니다. 하지만 깊이가 있기 때문에 훈련은 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돼요. 그죠? 또 다른, 그래서 일단 학생이 경험했던 공부, 그리고 본인의 스펙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실제 어떤 이제 어떤 수업 위주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편입 준비하면서 학교 공부랑 어떤 식으로 연결해서 공부해야 될지 등등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끝으로 이제 그 편입 준비해보면은 이제 뭐 학생은 뭐가 제일 고민스러웠고, 그 고민들을 이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지, 아니면은 그런 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뭐 개인적인 어떤 느낌 같은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되게 짧게 준비했기 때문에 막 그런 걸 느낄 틈이 없었고 되게 몰아치면서 공부를 했는데, 저도 되게 제가 봤을 때 막 추가 서류도 없고 스펙도 없고 막, 그리고 학점도 계속 낮아져서 되게 고민하고 내가 맞나 막 그런 생각 엄청 들었는데, 그리고 막 제가 그 연대는 1차 합격이 먼저 나와요. 근데 1차 합격하고 나서도 막 내가 이게 붙을 수 있는 게 맞나, 서류 제출하고 나서도 붙을 수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엄청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약간 그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다 되더라고요. 추상적이긴 한데 약간 그래도 그런 고민 말고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 막 좌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게 너무 그거 아니면 안 된다, 그거 아니면 인생이 끝난다, 이런 식의 강박관념 갖고 있으면 힘드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면은 또 할 수 있으니까 잘 하시고, 이 학생이 이제 원래는 저랑 상담을 같이 했으면 했는데 또 1시부터 여기 학원에서 무슨 촬영 일정이 잡히고 오늘 마침 잡혀 있다네요. 그래서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생하고 같이 상담하면 좀 더 좋긴 한데, 학교생한테 들을 수 있는 정보들은 웬만큼 들었으니까 마치고 상담은 좀 빨리 끝날 겁니다. 오래 안 걸리니까 다 받고 가야죠. 왜냐하면 입시에 대한 얘기, 준비에 대한 얘기는 다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들을 한두 가지 제가 듣고 상담을 드릴 텐데, 빨리빨리 끝내드릴 테니까 앞에 자기 그 종이에 붙어있는 좌측 상단의 순서입니다. 뭐 상담 받고 가세요. 예. 오늘 수업 마치고 수고하신 학생한테 박수 한번. 예. 고생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